내일은 고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 사실을 30년 전에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날을 기념하는 기림의 날입니다. 올해도 정부 기념식 등 위안부 피해 역사를 함께 기억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다양하고 뜻깊은 만남과 전시 행사들이 열립니다. 광복 76년을 맞아 불교계 항일운동의 발자취를 재조명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중단됐다가 대흥사의 고증으로 복원된 서산대사 재향과 남북 합동 개최의 의미를 짚어봅니다. BBS 불교방송이 76번째 광복절을 맞아 불교계 독립운동의 역사를 되새겨보는 TV 특집 방송으로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만해 스님의 사상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한 2021 만해 축전의 백미로 꼽히는 만해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제25회 만해대상 평화부문은 세계적인 지휘자 겸 피아니스트 다니엘 바렌보임이 수상했고, 실천부문과 문예부문은 자제공덕회 이사장 보각스님과 성남 안나의 집 대표 김하종 신부, 오정희 소설가 등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국제영화제 기준을 충족한 불교영화제가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사단법인 날마다 좋은 날이 주최하는 세계 1화 국제불교영화제의 일정과 주요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내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학순 할머니가 30년 전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날을 기념하는 기림의 날입니다. 피해 할머니들의 간절한 외침에도 여전히 일본 정부는 제대로 된 사과와 피해 배상에 침묵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정부 기념식 등 위안부 피해 역사를 함께 기억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다양하고 뜻깊은 만남과 전시 행사들이 열립니다. 첫 소식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니는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했습니다. 김 할머니의 증언으로 수면 아래에 있던 위안부 문제는 공론화됐고, 2017년 말 법률 제정을 통해 국내에서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올해도 기림의 날을 맞아 피해 할머니들을 기리고 인권과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다양한 만남과 행사, 전시회가 마련됩니다. 먼저 여성가족부는 내일 충남 천안 국립 망향의 동산에서 사전 녹화된 영상으로 온라인 영상 기념식을 열고 응원 메시지 보내기 등 국민 참여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위안부 피해 역사를 함께 기억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도 열립니다. 서울 은평구청은 시민들의 힘으로 건립된 은평 평화의 소녀상이 위치한 은평 평화공원에서 내일까지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전시회에서는 고 김복동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직접 그린 다양한 그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 함께 모여서 기념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지만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기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불교계 역시 기림의 날을 맞아 위안부 역사를 알릴 수 있는 영상물 제작에 나섰습니다. 불교계 인사들의 모금운동으로 설립된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 집은 내일 유튜브를 통해 피해 할머니들의 인터뷰가 담긴 영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할머니들의 현 상태와 옛날에 겪었던 위안부 피해 내용을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자료 준비하고 인터뷰 촬영하고 내레이션 준비해서 20분 내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청의 이제 공식 채널 유튜브로도 게이밍 송출 예정이고요. 하지만 현재 생존 피해 할머니가 14명뿐인 상황에서 여전히 일본에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이 없어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동안 저질렀던 만행을 인정을 하는 것이 한일 양국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불교는 우리 부처님의 윤회의 사상에 의하면 그 어떤 누구라도 전생에 부모 형제가 아닌 이가 없었다는 걸 생각한다면 고 김학순 할머니의 공개 증언 이후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 상태입니다. 피해 할머니들의 간절한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정부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서울 은평 평화공원에서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광복 76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불교계 항일운동의 발자취를 재조명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보는 BBS 뉴스의 기획 시리즈 8.15 광복절과 불교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중단됐다가 대흥사의 고증으로 복원된 서산대사 제향과 남북합동 개최의 의미를 홍진호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월 조계종의 대북교류 전담기구인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장에 임명된 월우 스님. 스님은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구하는 데 앞장선 서산대사의 구국 정신과 일제로부터 나라를 되찾은 광복의 의미는 서로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산대사께서는 위기에 빠진 나라를 다시 찾으셨던 구국의 의미와 일제로부터 나라를 다시 찾는 광복절의 의미는 상통한다고 하겠습니다. 정조는 서산대사의 호국 정신을 기리기 위해 대사가 주석했던 북한 보현사에는 수충사를, 서산대사의 의발, 즉 가사와 바루가 전해진 해남 대흥사에는 표충사를 각각 지었습니다. 그리고 서산대사와 대사의 제자인 사명대사와 처형대사의 영정을 함께 모시고 매년 봄, 가을로 구국 삼화상을 추모하는 제향을 올렸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맥이 끊겼던 제향은 대흥사의 오랜 노력 끝에 고증을 거쳐 2012년 복원됐습니다. 조계종은 남북합동 제향은 광복절에 이어 남과 북을 아우르는 또 하나의 기념일을 만드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남북 관계가 풀리는 대로 북한과 회담을 추진해 서산대사 추계 제향을 북한에서 합동으로 올리는 일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광복절에 이은 남과 북을 아우르는 또 하나의 기념일이 만드는 의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북합동 서산대사 제향이 광복 이후 분단으로 갈라진 민족 동질성 회복과 평화 통일에 기여하는 밑거름이 될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BBS 불교방송이 76번째 광복절을 맞아 불교계 독립운동의 역사를 되새겨보는 TV 특집 방송으로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BBS TV는 내일 오후 3시 30분과 15일 오후 5시 광복절 특집 다큐멘터리 조국을 사랑한 대한의 혁명가 우남 김성숙을 방송합니다. 한국불교의 중흥을 이끈 용성스님 열반 81주기를 맞아 제작한 광복절 특집 백용성 대종사는 내일 오후 6시 30분, 15일 낮 12시 30분에 방송됩니다. 임진왜란 당시 승병으로 활약한 사명대사의 일대기를 그린 자비의 깊은 바다 사명대사는 내일 밤 10시 30분, 15일 저녁 7시 30분에 각각 방송됩니다. 만해 스님의 사상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한 2021 만해 축전이 한창인 가운데 축전의 백미로 꼽히는 만해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제25회 만해대상 평화부문은 세계적인 지휘자 겸 피아니스트 다니엘 바렌보임이 수상했고 실천부문에는 자재공덕회 이사장 보각스님과 성남 안나의 집 대표 김하종 신부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고 순국한 만해 선사의 사상과 깊은 정신을 기리고 오늘에 되살리기 위해 1997년 제정해 이어오고 있는 만해대상 시상식이 인제 하늘내린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시상식에서는 평화와 생명, 자비와 화합, 상생 등 시대가 요구하는 근본 가치들을 실천해온 5명의 수상자가 영예를 나눴습니다. 시상식에 참가한 사부대 중은 만해 선사의 뜻을 기려 실천하고 더 나은 세상,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를 기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만해 대상 시상식을 통해서 인류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실천하는 분들을 모시고서 함께 축하하며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평화, 화해, 이웃에 대한 자비, 인류애를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제25회 만해대상 평화부문 대상은 음악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온 세계적 음악인 다니엘 바렌보임이 수상했습니다. 실천부문 대상은 한국 불교계 사회복지사업 선구자인 자제공덕회 이사장 보각스님과 노숙인의 의료 지원과 식사, 가출 청소년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성남 안나의 집 대표 김하종 신부가 받았습니다. 한국 불교가 살아 숨쉬고 있음을 알려주신 조사이자 선지식들이셨습니다. 두 어른스님들께서 남기신 가르치심을 생각하면 제 이 수상은 너무 과분하고 또 수상 자체가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그동안 제가 노력하고 뿌려온 불교 사회복지의 씨앗이 이제 열매를 맺고 숲이 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격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문예부문 대상은 한국 현대소설을 대표하며 인간의 내면 탐구 소설이 귀감으로 평가받는 오정희 작가와 한국 발레 역사에서 누구보다 먼저 세계적으로 사랑받은 강수진 국립발레단장이 수상했습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신흥사의 지상스님, 은혜사 돈관스님, 직능대표 포교 분야 탄탄스님이 사실상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회의를 열고 새 후보 스님들의 후보 자격에 이상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돈관스님과 함께 은혜사 보궐선거에 나섰던 장적스님에 대해선 미등록 법인 소속 사찰 운영권자 또는 관리인이란 이유를 들어 후보 자격이 없다고 선관위는 판단했습니다. 정성숙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부촌장은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불자 선수들의 선전에 대해 평소 선수촌 법당에서 심리적 안정을 찾고 집중력을 키운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정 부촌장은 어제 BBS 불교방송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 인터뷰를 갖고 도쿄올림픽 개막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불자 선수들에게 염주를 선물해 많은 선수들이 염주를 차고 경기에 출전했다며 결국 심리적인 안정을 통해 강인한 집중력을 갖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전 총무원장 선생님께서 우리 불자 선수 지도자들에게 성전과 또 염주를 특별히 선물을 다 해주셨어요. 네. 또 현장에 가서 올림픽에 가서 보니까 선수들이 많이 이제 염주를 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서로 저도 뭐 불자다 보니까 저도 끼고 있고 그래서 네. 좋았고. 정 부촌장은 선수들이 메달보다는 올림픽 자체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준 데 대해 선수들의 의식은 시대 흐름에 맞게 이미 변했다며 다만 자신의 실수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으면 속상해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국제영화제 기준을 충족한 불교영화제가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사단법인 날마다 좋은 날이 주최하는 세계 1화 국제불교영화제는 오는 26일 부탄 영화 컵으로 시작해 30일에는 우리 영화 아홉스님까지 닷새간 진행됩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불자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일깨워줄 국제불교영화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립니다. 사단법인 날마다 좋은 날이 주최하고 동국대 영상대학원이 주관하는 세계 1화 국제불교영화제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불교에서 특히 우리 조계종단에서 애써왔던 그 국제영화제가 이제 탄생이 되게 됐습니다. 첫 회, 1회라는 그 의미는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 싱가포르에서 국제불교영화제가 개최된 적이 있지만 국제영화제로서 인정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10개국 50편 이상,
모든 작품에 자막을 넣어야 한다는 국제영화제 기준을 맞추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계 1화 국제불교영화제는 15개국 작품 62편을 상영하기로 해 최대 규모이자 최초의 국제불교영화제라는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불교계의 열악한 제작 환경 속에서 일궈낸 커다란 성과입니다. 전체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다른 국제영화제의 심하게는 50분의 1. 네, 저희는 놀랍게도 23억이 아닌 2억 3천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도움으로 무사히 개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개막작은 티베트 불교 스승인 종사르 켄체노브의 영화감독 데뷔작인 컵이 선정됐고, 폐막작으로는 스님들의 극한 수행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아홉 스님이 축제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가슴 따뜻한 귀여운 동자승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이렇게 묵직하면서도 또 삶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아홉 스님의 또 정진하시는 이야기로 끝을 맺고, 영화는 내용이나 장르, 대상 관람객들을 감안해 4가지 섹션으로 나눠 상영되며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응원하는 의미로 미얀마 영화만 모은 특별전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이번 영화제에 상영되는 작품은 모두 무료로 볼 수 있으며 예매 사이트를 통해 선착순으로 자리를 배정합니다. 코로나 때는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희는 다행히도 대한극장이라는 곳 한 군데서만 상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극장 자체도 자체 방역 시스템을 갖추고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영화제 기간에는 추가적인 방역 업체와 함께 공조하면서 이번 영화제에서는 평가단으로부터 가장 큰 호응을 받은 영화 4편에게 관객상이 주어집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영축총림 통도사가 부산 기장군 가마골 소극장에서 특별 공연 목련존자를 선보였습니다. 이번 공연은 한국-인도 국제문화교류의 일환으로 효의 의미를 되새기는 백중 우란분절을 주제로 기획됐습니다. 공연작은 생전 악업을 지어 지옥에서 고통받는 어머니를 구제한 부처님 제자 목련존자의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배우들의 열연이 돋보였습니다. 통도사는 앞으로 공연과 전시, 세미나 등 다방면에서 한국-인도 국제문화 교류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봉오동 전투를 이끈 독립군 영웅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오는 15일 광복절에 카자흐스탄에서 봉환됩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카자흐스탄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 국빈 방문을 계기로 카자흐스탄에 안장돼 있는 여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사망한 지 78년 만에 모셔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에 따라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었던 제76주년 광복절 기념 보신각 타종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시는 행사가 취소되는 대신 170여 년간 대를 이으며 보신각을 지켜온 보신각 5대 종지기가 직접 33번 종을 치면서 광복을 기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문화정보원이 공동으로 기획 제작한 작은 미술관 전시 영상물이 온라인에 공개됐습니다. 지역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문화공간인 작은 미술관을 알리고자 두 기관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작은 미술관 전시 영상물은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포털 문화PD를 통해 제작됐습니다. 전 세계 불교 영화들을 만날 수 있는 2021 세계 1화 국제불교영화제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충무로 대한극장에서 열리는데요. 이번 영화제가 전 세계 다양한 불교 영화들을 접하고 한국 불교의 우수한 전통을 널리 알리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8월 13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